정유라는 슈퍼갑입니다. 네. 정유라. 네. 우리가 한동안 살짝 잊고 있었어요. 네, 그녀의 존재를. 네. 그 엄마가 너무 나대가지고 네. 치맛바람인가 그것도? 그거 아닙니다. 양병하네. 네, 그걸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정유라는 현재 덴마크에서 아직 지금 구금 중이잖아요. 그 정유라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지원에 관한 또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을 세워서 보자면 2015년 12월에 정유라에 대한 특별 지원 취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똥줄이 타기 시작한 삼성과 승마협이 대책회의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거기만 보더라도 일단 삼성과 승마협회가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갑자기 취재하는데 지들끼리 대책회의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대책회의 내용이 훨씬 더 가관인 게 이게 탄론할까봐 무서워하긴 했지만 지원 중단이 되면 자신들한테 끼칠 악영향이 더 무서워서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 진짜 네. 삼성도 고민 많이 했겠네. 정말 이거 보니까 끈 떨어지는 갓 같은데 네. 그렇다고 당장 갓을 내팽겨칠 수는 없고. 그죠. 네. 야, 고민 많이 했겠네. 이 대책회의 문건에서 언급되는 그 살시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15년 10월에 삼성이 7억 5천을 주고 이 말을 구입을 합니다. 야. 네, 좀 큰 회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남았어요. 음. 네, 그리고 11월에 이제 보험료 8천만 원을 독일에 송금하게 합니다. 말 보험료요? 네, 야. 그렇죠. 네.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말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도합 벌써 8억 3천이네요. 야, 네. 그렇게 되네요, 진짜. 이거를 이제 승마 선수단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연막을 친 다음에 정유라한테 고스란히 이제 떠 넘겨준 거죠. 그렇죠, 뭐 승마협회 이꼬르 정유라잖아요. 네. 이제 문건에서 이제 살시도가 왜 나오냐면 이 살시도를 재판매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이상한 계획을 맞아요. 세웠었는데, 근데 이 살시도를 판 회사에서는 이거를 증명해줬죠. 여기서 사갔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큰 회사 말고 개인 중개상 이용해서 은밀히 사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사면은 영수증 조작이 힘들잖아요. 네. 그 동네 구멍가게 가면 그냥 영수증 찍 찢어서 죽어도 알아 쓰라고.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지 뭐. 네. 생각하는 게. 사실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2월 16일인가요? 네. 네, 2월 16일 오후 6시쯤에 이제 이재용 영장 심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네. 이재용을 구속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관계로 끝내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청취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의 관건이 있대요. 왜 영장이 이제 발부되는가 이런 게 최순실이랑 박근혜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건인데 이 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삼성에서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를 지원했고, 네. 정유라는 최순실의 혜택을 딸이고. 받았고, 최순실의 딸이고. 네. 그럼 최순실은 박근혜랑 돈독한 사이인데, 그럼 박근혜가 삼성이나 아니면 삼성 관련한 그쵸. 삼성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기관 그쪽에다 전화를 하는 게 비상식적인가요? 되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고리죠. 사실 네. 최순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면 굳이 그녀의 딸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 게 정유라가 말을 겁나게 잘 타는데 말이 없어도 막 목마루 연습을 해. 그래서 삼성에서 우린 또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없다. 승마 유망주를 이렇게 매장시킬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정유라 코치 있잖아요. 헬그스트란 그 사람이 스승한테 자기는 삼성을 위해 일한다고 고백도 했었대요. 아 그래요? 그냥 아주 파티 난 거죠. 삼성 파티. 삼성과 말의 파티. 그러니까 쩐주는 삼성이고 그죠. 걔네들이 푼 돈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다. 그죠. 와. 이 사람도 자기는 절대 삼성이랑 관련 없다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스승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아유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자랑질을 그죠. 할 정도의 그런 가문의 영광이었나 보네. 그죠. 삼성을 위해 일한다는 게 뭐 삼성에서 돈 그냥 말만 하면 다 대주니까. 그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그 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할 때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정유라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거를 이미 다 그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거를 더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주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이런 기사가 터지고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다 해서 그거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그거를 실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입을 다 맞춰놓고 어떤 증거는 없애야 되고 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도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죠. 일체화가 돼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뭐 그런 족 같은 말도 아니고.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플랜 B라는 거를 했었던 것도 이거랑 이제 맞물려 있는 게 비슷한 행동인 거예요. 문제점을 알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덮으려고 자꾸 하는 그런 선택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삼성에서 페이스북에 글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삼성 공식 그 채널에서 페이스북에 아까 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얘기해 네. 줘봐요.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 삼성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서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쓴 사람도 생각 없고 그냥 삼성이 다 이렇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지 않고 대신해서 정유라한테 줬나 보네요. 그냥 뭐 그렇게 했나 보죠. 뭐. 근데 아마 삼성은 그 체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정부한테 대가를 바라고 뭘 준다는 걸 언제나 늘 해왔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대가를 받았으면 우리 대가 받았어라고 할 텐데 그냥 언제나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았을까. 안 되지 않았을까. 납세 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억울해서 SNS에다까지 이렇게 글을 써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 뭐 SNS에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쓸 놈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이미지 관리에 좋지 않았을까. 그 정유라도 페이스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거의. 네. 페이스북에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러면서 우리 부모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SNS로 굉장히 흥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그 얘기를 했었죠. 인생에 가장 쓸데없는 짓은 뭐 SNS다? 네. 뭐 이런 거. 예. 그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옛날부터 금수저들의 일탈은 항상 있어 왔는데 SNS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기록으로 남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도 정유라 같은 애들이 뭐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그냥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에서 잊혀지고 이러는데 이렇게 SNS에다 써놓는 거는 이렇게 두고두고 기록이 되고 전에 그 래퍼, 고등 래퍼 장재원 의원 아들. 네네네. 네. 그 친구도 트위터에다가 뭐 조건 만남 해가지고 없어지질 않나. 정몽중 막내 아들. 네. 네, 그분도 국민은 미개하다 이래서 정몽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금수저들 SNS로 다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삼성도 막 저희는 진실을 어쩌고 이런 얘기 SNS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금주의 시사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래가지고 맞는 정몽준, 고승덕,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하여튼 지금 얘기가 살짝 세긴 했는데 뭐 삼성의 SNS 발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뭐 그걸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박사모나 그런 사람들 빼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유라가 어쨌든 코어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정유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금수저네 뭐 다이아수저네 해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사는 그런 아이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얘는 조직적인 범죄의 주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덴마크에 억류가 돼 있지만 하루빨리 국내에 송환이 돼야 된다. 그게 아마 다음 주쯤 결정이 날 거고 그리고 그 친구가 들어옴으로써 아마도 그 탄핵 정국에 새로운 탄력을 주거나 박근혜, 최순실 관련한 국정농단 수사에도 큰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이 정말 주범이 아니고 떳떳하면은 그냥 이혼당한 사람이면은 계속 안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자기 아이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겠죠. 언니를 좀 본받아서 장시호처럼 빨리 들어가지고 할 얘기 있으면 다 하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 정유라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입학이 취소가 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학력이 중졸로 떨어진다고 중졸. 그러더라고요. 예. 그 입학 사실을 취소해버리는 졸업과 입학을.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졸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중학교도 제대로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기록도 없애고 중학교를 다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막 늦게 학교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만학도. 네, 막 그런 건데. 그 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네, 벌이죠. 진짜 네. 입학하게 좋은데요. 아니 벌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중학교에서 안 다녔어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걔한테? 그 페이스북 글 보면 맞춤법도 모르던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교육은 권리잖아요.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데 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잖아.
예, 그래요. 지금 정유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조목조목 나와 있는 상황에 정유라가 하루빨리 귀국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이슈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